참. 새벽 5시 반에 기상 나팔 울려도 우리 재민이는 이미 눈 떠 있어요. 남들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죠. 조용히 몸 일으켜 침상 정리하고 나면 동기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해요. 재민이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요. 군합금 묶을 때도, 세면대에서 면도할 때도, 식판 들고 갈 때도 발소리 안 나게 신경 써요. 글쎄, 그 모습이 남들 눈엔 좀 어색했나 봐요. 윤재민, 너 진짜 여자 같아. 같은 소대 박성우, 이병이 아침 점호 기다리다 던진 말이에요. 다른 동기들 키득거리며 웃어도 재민이는 그냥 미소만 지어요. 화낼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화내면 아무것도 안 변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거든요. 부대 온 지 3달째, 재민이는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지내요. 동기들하고 어울리려 애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지도 않는 애매한 자리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오태식 하사였어요. 30살 오태식은 부대에서 목소리 큰 상급자예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신병들 무서워하죠. 그런데 재민이를 유독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윤재민, 왜 그렇게 살살 다녀? 훈련장 장비 정리할 때 오태식이 다가와요. 다른 병사들 눈치 보며 슬금슬금 멀어지네요. 죄송합니다, 하사님. 재민이 고개 숙여 대답해도 오태식 표정 더 굳어져요. 아, 정말 말투부터 여자 같아서 짜증나네. 너 혹시 고아원 출신이지? 순간 재민이 어깨 굳어져요. 그래서 그랬구나. 언젠가부터 오태식이 자신 보는 눈빛이 달라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고아원 출신이 군대라도 들어온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좀 남자답게 해. 주변 병사들 어색한 웃음 짓네요. 재민이는 말없이 장비 정리 계속해요. 손이 살짝 떨려도 애써 숨겨요. 그날 저녁 내무반도 분위기 어색해요. 동기들 재민이 보는 눈빛에 묘한 기류 흐르거든요. 누가 인사기록 들춘 모양이에요. 야, 재민아? 고아원 어디였어? 박성호 물어도 재민이 손 잠시 멈춰요. 편지 쓰던 글씨 삐뚤어지네요. 선남 보육원이요. 아, 거기 꽤 유명하던데? 거기서 크면 공부 잘하게 해준다며. 별다른 말 없어도 재민이에게는 그 관심조차 부담스러워요. 고아원 얘기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 동정과 호기심 섞인 눈빛 싫었거든요. 밤 깊어지며 내무반 조용해져요. 재민이 이불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천장 봐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자세예요. 고아원에서도 지금 부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마저 편치 않아요. 오태식 하사 눈빛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왜 자신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이제 알아요? 고아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재민이 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가슴 한편 무거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창밖 훈련장엔 벌써 간부들 나와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 시작될 것 같지만 재민이 마음엔 불안감 자리 잡았어요. 그 일은 화요일 오후 부식 배급 시간에 시작됐어요. 재민이 식당에서 라면 끓일 때 동기 김병철이 슬쩍 다가와요. 야, 재민아. 너 진짜 선남 보육원 출신 맞지? 목소리에 확신 섞여 있어요. 재민이 라면 봉지 뜯던 손 멈춰요. 가슴 쿵 내려앉는 느낌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행정반 형이 인사기록 정리하다 봤대. 주변 동기들 귀 쫑긋 세우기 시작해요. 식당 분위기 미묘하게 변해요.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적혀 있더래? 그게 고아원 말하는 거지. 재민이 말없이 뜨거운 물 부어요. 손 떨려 물 조금 흘러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금방 퍼져요. 다음 날 아침 저우 때부터 분위기 달라져요. 동기들 재민이 보는 눈빛에 변화 생겼어요. 동정하는 눈빛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조심스러워하는 태도예요. 재민아, 괜찮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박성호 배려 섞인 말에도 재민이 고개만 끄덕여요. 선이라는 거 알아도 부담스러워요. 문제는 오태식 하사예요. 아, 이제 확실해졌네. 점심 끝난 후 오태식이 다가와요.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 띠고요. 보호시설 출신이구나? 그래서 눈치만 보고 다니는 거였어. 재민이 허리 펴고 시선 정면 고정해요. 군인다운 자세 유지하려 해도 목소리 안 나와요.
부모도 없이 자랐으니까 예의도 모르고 남자답지도 못한 거겠지. 그치? 주변 병사들 어색한 침묵 지켜요. 계급 달라서 끼어들지 못하죠. 그날부터 재민이 부대 생활 달라져요. 훈련 중에도 오태식 유독 재민이에게 까다로워요. 다른 병사들 같은 실수해도 넘어가는 걸 재민이한텐 트집 잡아요. 윤재민, 고아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나?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군대 왔어? 청소 시간에도 취침 점검 때도 지적 계속돼요. 재민이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에요. 동기들 태도도 조금씩 변해요. 처음엔 동정적이었던 시선이 거리감으로 바뀌어요. 오태식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재민이 때문에 우리까지 찍히는 거 아니야? 김병철이 다른 동기한테 속삭이는 소리. 재민이 귀에 들려요. 가슴 무너질 것 같아도 표정 안 변해요. 익숙한 감정이니까요. 재민이 점점 더 조용해져요. 식사 때 구석자리 앉아 빨리 먹고 나오고 휴식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 많아요. 동기들하고 어울리려 안 하거든요. 밤에 이불 덮고 누우면 자꾸 어릴 적 생각나요. 고아원에서도 이런 적 있었죠? 새 아이들이 출신 알면 달라지는 시선들. 그때도 지금처럼 참고 견뎠어요. 내가 참으면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속으로 되뇌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관심 잃고 다시 평범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태식은 달랐어요.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괴롭힘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묘해져요. 고아 출신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기대치 낮춰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겉으론 격려처럼 들리지만 실은 모욕이죠. 재민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주먹 꽉 쥐었다 폈어요. 화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내면 더 큰 문제 될 것 같아서 참아요. 언제나 그래 왔듯이요. 금요일 저녁 재민이 세탁실에서 혼자 빨래해요. 다른 병사들은 PX 가거나 휴게실 TV 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 봐요. 어깨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등도 구부정해졌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처음으로 의문 들어요. 참기만 하는 게 옳은 일인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것뿐이니까요. 그날 밤 잠 안 와요. 천장 보며 생각해요. 이 상황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신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바깥에서 야간 순찰 도는 간부 발소리 들려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가 가슴 더 답답하게 해요. 월요일 아침 체력 단련 시간이에요. 장애물 훈련장에서 병사들 줄 서서 차례 기다려요. 재민이도 줄 끝에 있어요. 다음 윤재민. 오태식 목소리 훈련장 울려요. 재민이 깊게 숨 들이마시고 출발선 서요. 철봉 오르기부터 평균대 건너기까지 익숙한 코스예요. 그런데 평균대에서 문제 생겨요. 바람 갑자기 불어 중심 잃어요. 재민이 비틀거리며 떨어져요. 발목 접질렸지만 큰 부상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오태식이 성큼 다가와요. 얼굴 붉게 달아올라요. 죄송합니다, 하사님. 바람 때문에. 바람 탓이야.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지. 목소리 점점 커져요. 다른 병사들 수군거리며 봐요. 고아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나? 아니면 원래 운동신경 없는 거야? 재민이 말없이 고개 숙여요. 분명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대답해. 순간 오태식 손이 재민이 어깨 거칠게 밀쳐요.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재민이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려요. 하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자세 바로 하려는데 오태식 주먹이 재민이 뺨 때려요. 정신 차려. 갑작스러운 폭력에 재민이 그 자리 주저앉아요. 다른 병사 한 명 작게 중얼거려요. 저렇게 때려도 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입안에서 쇠맛 나고 입가에서 뜨거운 것 흘러요. 뺨 화끈거려요. 훈련장 조용해져요. 다른 병사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봐요. 누구도 말 못 꺼내요. 일어나. 훈련 계속해. 오태식 소리쳐도 재민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요. 점심시간 되어서야 재민이 세면대에서 얼굴 씻어요. 거울 보니 왼쪽 뺨멍 들었어요. 입술도 부어올라요. 재민아, 괜찮아? 동기 한 명 조심스레 물어도 고개만 끄덕여요.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갑작스러운 소식 전해져요. 큰일 났다.
오늘 오후 장성급 간부 부대 시찰온대. 행정반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부대 전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오태식 얼굴 하얗게 변해요. 뭐라고? 언제? 3시경이래? 준비하라네. 오태식이 재민이 흘겨봐요. 멍든 얼굴 보자 식은땀 흘려요. 윤재민, 이리 와. 구석으로 불러요. 목소리 떨려요. 너 지금 얼굴 상태 보이면 안 돼. 알겠지? 재민이 말 안 해요? 오태식 당황한 모습 처음 봐요. 의무실 가서 감기 몸살로 누워 있어. 아무한테도 오늘 일 얘기하지 마. 그건 명령이에요. 재민이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의무실 한적해요. 의무병 재민이 얼굴 보고 깜짝 놀라도 말 아껴요. 오태식이 미리 말해둔 모양이에요. 감기 몸살 환자라고 들었는데 얼굴은 왜 이래요? 넘어져서 다쳤어요. 작게 대답해요. 의무병 의심스러운 표정 지어도 더 묻지 않고 소독약만 발라줘요. 침대에 누워 천장 봐요. 의무실 창 너머 분주한 병사들 보여요. 장성 방문 준비로 바빠 보여요. 그런데 마음 한편 묘한 기대감 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진실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오태식이 더 큰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에요.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 들어와요. 드디어 장성이 도착했나 봐요. 재민이 이불 머리까지 덮고 몸 웅크려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진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그 답답함이 가슴 짓눌러요. 일주일 전 화요일 서울 외곽 선남보육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 와요. 군사단 소속 준장 최태수가 이끄는 조사팀이에요. 최태수는 50대 후반, 신중한 성격 군인이에요. 30년 넘게 군복 입으며 수많은 감사했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에요. 선남보육원 감사는 익명 제보로 시작됐어요. 원장 후원금 유용 의혹이죠. 최태수는 이런 기관 비리가 심하다는 거 알아요. 원장실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감사팀 움직여요. 원장 박모 씨 식은땀 흘리며 변명 늘어놓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고 안장부들 예상보다 체계적인 비리 보여요. 후원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까지 개인 용도 쓴 흔적 곳곳이에요. 이건 뭡니까? 감사관 한 명이 금고 구석 낡은 파일 박스 발견해요. 겉면에 개인 보관이라고 적혔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박 원장 다급히 말해도 최태수는 이미 박스 열고 있어요. 공적기관에서 개인 보관 자료란 있을 수 없죠. 박스 안 오래된 서류들 가지런히 정리됐어요. 대부분 20년 전 것이에요. 아이들 입소 기록, 출생 증명서, 몇몇 특별한 편지들 있죠. 최태수가 서류 하나씩 살펴보던 중 손 멈춰요. 한 장 출생신고서 눈에 들어와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예요. 아이 이름 윤재민, 모친 이선아, 부친 김현수 군계자 추정. 최태수 눈 커져요. 김현수라는 이름 보는 순간 가슴 쿵 내려앉아요. 육군 중장 김현수, 육사 동기이자 오랜 친구예요. 이선아, 작게 중얼거려요. 그 이름도 기억해요. 김현수가 젊은 중이 때 사랑했던 여교사 이름이죠. 25년 전 일 떠올라요. 김현수가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게 됐죠. 집안 반대와 정략 결혼 때문이라 했어요. 최태수 서류 다시 자세히 봐요. 종이 뒷면에 가는 글씨로 적힌 메모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이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는 23년 전이에요. 최태수 손 미세하게 떨려요. 원장님, 아이는 언제 입소했습니까? 아, 그 아이요? 갓난아기 때 왔어요. 엄마가 병으로 세상 떠난 후요. 박 원장 설명 들으며 최태수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요. 김현수에게 아들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에요. 감사 끝난 후 최태수 혼자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요. 이 사실 김현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돼요. 하지만 결국 마음 정해요. 친구로서 한 아이 미래 위해서라도 진실 알려야 한다고요? 이틀 후 최태수 조심스럽게 김현수에게 연락해요. 현수야, 중요한 얘기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김현수는 진지한 목소리 듣고 시간 내줘요. 둘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요. 이걸 봐. 최태수가 서류 4본 조용히 건네요.
김현수가 서류 보는 순간 얼굴 하얗게 변해요. 이게 진짜인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거야. 이선아 씨가 직접 남긴 기록이더라. 김현수 손 떨려요. 25년 만에 마주하는 이선아 흔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죠. 윤재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목소리 쉬어져요. 눈가 붉어져요. 최태수 친구 고통스러운 표정 보며 마음 아파요. 하지만 진실 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현수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김현수는 한참 말 못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며 새로운 희망 싹 트는 느낌이에요. 김현수 서류 내려놓고 창밖 봐요. 25년 전 기억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때 26살 젊은 중이었어요. 육사 우등 졸업하고 막 부임한 신참 장교죠. 부대 근처 초등학교에서 장병문에 교육 담당하던 교사가 이선아였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 빼앗겼어요. 고운 미소, 따뜻한 말투, 아이들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이 가슴 두드렸죠.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 끝난 후 인사 건넸을 때 이선아는 수줍게 고개 숙였어요. 중위님이 더 수고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하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주말마다 만나 영화 보거나 공원 산책했어요. 김현수에게 생애 첫 진정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문제 있었어요. 김현수 집안은 대대로 군 장성 배출한 명문가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장군이었죠. 이미 정해진 약혼녀 있었어요. 한미정이었죠. 지역 유지 딸로 두 집안 오래전 약속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김현수가 이선아와 관계 가족에게 털어놓았을 때 집안 발칵 뒤집혔어요. 고아원 출신 여자와 무슨 관계냐? 아버지 호통이 집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가문 체면 걱정했죠. 현수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냐? 그런 여자와 어울리면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하지만 김현수는 포기 못했어요. 이선아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거든요. 문제는 한미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김현수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 나타난 거죠. 한미정은 교활했어요. 겉으론 이해하는 척 했지만 뒤에서 다른 일 꾸며요. 김중희가 고아원 출신 여교사와 스캔들 벌이고 있다더군요. 한미정이 아버지 인맥 통해 언론에 흘린 소문이에요. 당시 군인 사생활이 사회적 이슈 되던 때였어요. 신문에 이선아, 출신 자세히 보도됐어요. 고아원 자란 배경, 가족 없는 신분, 군 장성 자제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이선아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학교에선 학부모 항의 빗발쳤어요. 고아 출신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었죠. 현수 씨,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선아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얼굴 야위었고 눈가에 깊은 그림자 져 있었어요. 선아야, 우리 같이 버텨보자.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중위님, 앞길에 제가 짐들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이선아는 자취 감췄어요. 김현수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죠? 결국 김현수는 가족과 상관들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미정과의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선아에게 머물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선아가 혼자 아들 낳아 기르다 세상 떠났다는 사실을요. 김현수 주먹 꽉 쥐어요. 25년 전 자신의 나약함이 한 여자와 아이 인생 망쳐놓았다는 죄책감 밀려와요. 선아야, 미안해. 목소리 떨려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찾아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김현수는 이틀 밤 잠 못 잃어요. 아들 존재 확인한 후 마음 복잡했어요. 23년 동안 모르고 지낸 자식, 혼자 세상 떠난 이선아에 대한 죄책감이 짓눌러요. 부대 순실 나가겠다. 김현수가 비서에게 말할 때 비서 갑작스러운 일정에 당황해요. 중장님, 예정이 없던 방문인데 상관없다. 현장 점검 필요한 시기다. 목소리에 평소보다 단호함 묻어요. 사실 아들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요. 검은 승용차 부대 정문 통과할 때 김현수 가슴 두근거려요. 멀리서라도 아들 모습 보고 싶어요.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죠. 부대장 급히 나와 영접해요. 중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 부족해서. 괜찮다.
일상적인 모습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김현수 평정심 유지하려 해도 속으로는 윤재민 이름 찾아요. 부대 시설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신병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 감기 몸살로 의무실에 있습니다. 부대장 말에 김현수 발걸음 느려져요. 혹시 아들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돼요. 의무실도 둘러보겠습니다. 네. 중장님, 이쪽으로. 의무실 가는 길에 마음 다 잡아요. 설령 아들 만나도 감정 드러내선 안 된다고요? 아직 진실 말할 때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의무실 문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병사 봐요. 얼굴 이불로 가려져 잘 안 보여요. 환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입니다, 중장님. 감기 몸살 환자요. 의무병 대답해도 김현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요. 감기 몸살치고 분위기 어색하거든요. 환자 보겠습니다. 침대에 다가갔을 때 병사 몸 일으켜요. 이불 내려가며 얼굴 드러나요. 그 순간 김현수 발걸음 멈춰요. 왼쪽 뺨 시퍼런 멍 들었고 입가에 상처 자국 있어요. 감기 몸살 환자 모습 아니에요? 김현수 시선 병사 이름표로 향해요. 또박또박 적힌 글씨 눈에 들어와요. 윤재민? 이름 보는 순간 손 미세하게 떨려요. 가슴 깊숙이 무언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에요. 재민이 김현수 올려다봐요. 중장 계급장 보고 급히 자세 바로 해요. 중장님, 죄송합니다. 목소리 작고 떨려요. 김현수 그 목소리 들으며 가슴 무너져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23년 만에 만난 혈육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맞아 의무실에 누워 있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에 억제된 분노 섞여 있어요. 의무병 당황한 표정 지어요. 그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뻔해요. 김현수 오랜 군 생활로 이런 상황 수없이 봤거든요. 재민이 말없이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진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김현수도 알아요. 부대장 부르십시오. 차가운 명령에 의무병 급히 나가요. 의무실에 김현수와 재민만 남아요. 김현수 재민 보며 복잡한 감정 휩싸여요. 죄책감, 분노, 미안함 한꺼번에 몰려와요. 이선아 닮은 눈매가 가슴 찔러요. 어머니 모습이 아들에게서 보여요. 부대장 허둥지둥 들어왔을 때 김현수 표정 이미 얼어 있어요. 이 병사 상처에 대해 정확한 보고받겠습니다. 중장님, 그게 지금 당장 관련자들 모두 불러오십시오. 목소리 냉기 머금었어요. 아들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 치밀어 올라요. 재민이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 큰일 날까 두려워해요. 하지만 김현수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23년 전 이선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함 되풀이할 수 없었어요. 김현수 부대장실에서 차분히 말해요. 즉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부대장 얼굴 하얗게 변해요. 중장이 직접 지시하는 감사라 범상치 않아요. 중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부대 병영 부조리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입니다. 관련 간부와 병사들 모두 소집하십시오. 목소리 평정심 유지하지만 차가운 결이 담겼어요. 1시간 후 부대 회의실에 소대장급 간부들 모여요. 오태식 하사도 그 중에 있어요. 얼굴에 식은땀 흘려요. 각 소대별로 최근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하십시오. 김현수 말할 때 회의실 조용해요. 누구도 쉽게 입못 열어요. 그럼 개별 면담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수 체계적으로 접근해요. 먼저 재민 같은 소대 병사들 불러 개별 면담 시작해요. 첫 번째로 면담받은 박성호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하사님이 윤재민 이병 자주 혼내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박성호 주저해요. 하지만 중장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자주 언급하시면서 다른 병사들보다 더 까다롭게 하셨습니다. 하나씩 증언 나와요. 김병철도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태식 차별적 행동과 언어폭력 구체적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훈련 중에 윤재민 이병 때리는 걸 봤습니다. 결정적 증언이에요. 김현수 표정안 변하고 들어도 주먹 꽉 쥐어져 있어요. 오태식과의 면담 시작됐을 때 이미 큰일 났다는 거 직감해요. 윤재민 이병에 대한 당신 행동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중장님, 저는 그냥 군기 잡으려고.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체 폭행 가한 겁니까? 차가운 질문에 오태식 더 이상 변명 못해요.
여러 병사 일치된 증언 앞에서 거짓말 통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중장님. 사과로 끝날 일 아닙니다. 김현수 즉시 군검찰에 연락해요. 부대 폭행 사건으로 정식 수사 의뢰한 거예요. 그날 오후 오태식 헌병대로 연행돼요. 다른 병사들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차고 부대 떠나요. 부대 분위기 급격히 변해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모든 간부들 긴장해요. 중장이 직접 나서서 한명하사 처리한 건 이례적이었어요. 재민과 관련된 다른 가해자들도 차례로 불려나가요. 직접 폭행 가담 안 했지만 방조한 병사들까지 모두 조사받아요. 앞으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현수가 부대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부대장 고개 깊이 숙여요. 일주일 후 오태식에 대한 징계 결과 나와요. 불명예 제대 처분이에요. 이른 부대 명단에서 조용히 삭제됐어요. 다른 가해자들도 각각 징계받아요. 강등, 정직, 전속조치까지 다양한 처벌 내려져요. 재민이 이 모든 과정 지켜보며 믿기 어려워해요. 자신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꿈 같아요. 이제 안전해졌구나? 동기 박성우가 말할 때 재민이 고개만 끄덕여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부대 유난히 고요해졌어요. 간부들, 병사들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지고 병사들도 서로 더 배려하기 시작해요. 재민이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동기들과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재민이에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왜 그 중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 보였는지 이해 못해요. 중장이 의무실에서 자신 바라보던 눈빛 자꾸 생각나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며칠 후 재민이 부대 도서관에서 혼자 책 읽고 있어요. 예전처럼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만끽해요. 그때 한 간부 다가와요. 윤재민 이병 중장님이 부르십니다. 재민이 가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 기다릴 것 같은 예감 들어요. 부대 이제 완전히 다른 곳 됐어요. 폭력과 차별 사라진 자리에 평화로운 질서 자리 잡았어요. 그 변화 중심에는 한 중장의 조용한 결단이 있었죠. 중장실 문 앞에서 재민이 깊게 숨 들이마셔요. 왜 부른 건지 모르지만 가슴 두근거려요. 노크 소리에 이어 들려온 목소리 의외로 따뜻해요. 들어오십시오. 문 열고 들어가자 김현수가 책상에서 일어나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에요. 앉으십시오. 재민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요. 중장과 단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돼요. 김현수 한참 재민이 봐요. 23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 모습,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장님. 대답에 김현수 고개 끄덕여요. 얼굴 멍 많이 나아졌지만 자국 남아있어요. 윤재민 이병. 김현수가 이름 부를 때 목소리에 떨림 있어요. 너의 어머니 이름이 혹시 이선아였니? 순간 재민이 눈 커져요. 어머니 이름 아는 사람 만난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도 떨려요. 김현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요. 그녀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말에 재민이 더 당황해요. 어머니와 이중장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 듣는 순간 재민이 세상 무너져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세상 열리는 느낌이에요, 아버지. 재민이 입에서 나온 단어는 23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에요. 눈물 쏟아져요. 김현수도 고개 돌려 재민이 봐요. 눈가 붉어져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현수가 다가와 어깨에 손 올려요. 처음으로 아버지 따뜻함 느끼는 순간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재민이 눈물 닦으며 물어요. 김현수, 이선아 남긴 편지 이야기 들려줘요. 홀로 아들 키우며 병과 싸우다 세상 떠난 이야기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찾을 거라고 믿었어. 두 사람 한참 말없이 앉아 있어요. 23년 시간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에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민이 질문에 김현수 미소 지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 재민이 일지 써요. 오늘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23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며칠 후 재민이 또 다른 글 남겨요. 그날 이후 부대는 조용했다.
폭력도 차별도 사라졌다. 내 안의 어둠도 조금은 사라졌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일주일 후 김현수, 재민이 다시 불러요. 이번엔 공식 면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만남이에요.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아버지. 재민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자 김현수 마음 따뜻해져요.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가보자. 재민이 고개 끄덕여요. 부대에 정말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억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재민이도 이제 다른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재민아, 요즘 많이 밝아졌네. 동기 박성호 말에 재민이 미소 지어요. 그런가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일 있었나? 재민이 대답 대신 하늘 올려다봐요. 구름 사이로 햇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멍든 얼굴 아래 숨겨진 진실 드러났어요. 한 사람 방문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이기네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건강히 사세요.